네, 안녕하십니까. 최동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학기 신라대학교 교양 배드민턴을 맡게 됐는데요. 담당하고 있는 최동일 교수라 하고요. 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1학기 때도 이렇게 영상으로서 계속 인사를 드리고,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1학기 때 제가 강의했던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얼굴을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도 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대학생활도 지내왔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적 와이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고민 있으면 또 같이 공감도 하고 또 들어주고 뭐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조금 안타까움이 컸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실기잖아요. 실기를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경험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분주하게 좀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영상을 찍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다가 또 그걸 또 학생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밤도 새워보고 왜냐하면 잘 익숙하지 않은 작업들이라서 그렇다 보니까는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나마 다행히 학생들이 좀 좋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조금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또 걱정을 해주는 바람에 어쨌든 1학기 때는 좀 잘 넘어가고 나름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2학기 때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을 보고 아무래도 실기 수업이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조금 수업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름 2학기를 좀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이전에는 일단은 안전하게 뭐 50%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50%는 어, 집에서 영상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장비들도 준비해가지고 실시간으로 50% 50명 저희가 40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면 20명은 강당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고 20명은 집이나 또는 인근 공원이나 가서 휴대폰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좀 전송을 해서 학생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장비 구입하고 또 테스트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확산되는 바람에 공문이 온 거는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수요일 날 수업 때 그죠? 9월 2일 날 오늘 첫 수업인데 30일까지는 무조건 영상 수업을 해라, 비대면 수업을 해라 이렇게 와서 저도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또 영상자를 다시 또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사실 실기에 대한 실기 수업 자체가 이렇게 이론으로 계속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를 쭉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사랑제일도 교회도 그렇고, 뭐,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깨달아요. 누구 한 사람만 노력하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진정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죠? 우리는 조금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빨리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일단 제 연락처하고 메일 주소 지금 보이시죠? 예. 지금 PPT를 제작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저를 어려워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 학생 때 교수님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접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분 바쁘시니까 좀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니까 제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대신 기본적인 예의는 다 갖출 거라 생각하니까는 그거에 대한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메일하고 연락처 메모해 놨으니까요. 반드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이 한 학기를 좀 즐겁게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일 1차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내용들은 사실 이 교양 강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 그러면은 교양 수업, 교양 수업, 교양 수업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교양 수업을 왜 들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나는 전공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교양 강좌가 어떤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이제 접근하시면 수업이 더 재밌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안내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평가 방법.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 제가 올리는 거 보셨죠? 사실은 거기 보면 비대면 수업일 시에 좀 평가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고 또 학교에서 공문 온 내용 중에 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조금 1학기 때는 제가 교양 맡았을 때 학교에다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원래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였어요. 학생이 200명인데 100명 100명씩 수업을 200명인데 교양 강좌는 100명이었구나. 50명 50명 100명이었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나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상황을 인지를 해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양대학원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상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신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체크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좋은 점수 받으면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등위에 대한 부분이 절대평가로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학기 때는 좀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제한적 지금 절대평가라는 내용을 문구를 해서 보내왔는데 이거는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준상대평가거든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제는 제가 영상에서 빠지겠습니다. 얼굴 봤죠? 예, 제 얼굴은 다 봤으니까 제가 영상 빠지고 이제 목소리만 여러분들 들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이 이제 자꾸 제 얼굴만 보실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차트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제 얼굴이 안 보인다 그죠? 예, 이제 요 PPT에만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빠졌어요. 이 교양 과목이 사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양이라 그래서 어, 논리와 사고 이런 것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다음 정치와 관련된 것도 들었었던 것 같고,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정치를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때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는 사실 학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대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찾기를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왜 교양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 교양 수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양 수업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학점, 전공 수업 시간을 맞추고 학점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는 이 교양 수업을 내가 듣고 저 교양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외교학과에 가서 수업도 들었었고, 또 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사실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기 과목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많이 온다더라. 그래서 좀 같은 과목도 있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교양 수업을 왜 들을까? 그리고 교양 수업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양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뜨끔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학점 다 채워놓고 시간표 채우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저 교수님한테 그때 강의 들으면 뭐 점수 잘 나오겠더라.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후에 어찌됐든 배드민턴 수업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교양 수업이 원하는, 또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원하는 그 목적에 좀 부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이라는 것은요, 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학문적인 것, 그 다음 지식적인 것, 성품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갖춰져 가지고 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교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양의 뜻은요, 영어의 컬처의 원뜻이 경작의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 그 교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가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뭐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잘 자라려 그러면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주고 일조건도 좀 맞춰서 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면 또다시 또 해충에 어, 강할 수 있도록 농약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교양 수업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정의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양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을 개발해서 풍부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완벽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양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드민턴 수업하는데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양 수업은 적어도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양 수업으로서 배드민턴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명확하게 선을 딱 끄는 게 있어요. 강의를 할 때 전공과 교양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제가 전공 수업을 만약에 배드민턴을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엄격하고 조금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양 강좌는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수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큰 어떤 이 기술에 대한 부분, 이 강좌가 어떻게,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뭐, 요렇게까지 교수가 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맡은 교양 강좌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전공 과목도 지금 하기 바쁜데 교양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실례로요. 1학기 때 제가 교양 강좌에 세계 놀이 문화라는 수업을 받았는데 학생들 평가를 받아보니까는 사실 과제가 너무 많았다.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모두 다 과제가 막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들은 강의가 10개가 된다 치면 10개에서 매주 과제가 쏟아지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에 10개 과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저희들 수업할 때 교수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 몇 시간, 몇 분의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한 차시마다 학생들한테 뭐 질의응답 과제를 내주고,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첫 접하는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상황을 좀 판단하기 좀 힘들었는데, 2학기 때 만약에 저희가 계속 풀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더라도 제 수업에서만큼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좀 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정말 수업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는 그런 부분 말고 정말 학생들이 계속 뭘 제출해야 되고 하는 그 강좌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제 수학 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과제가 리프트가 2개였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비대면 넘어가면서 과제를 하나 줄일까 해요. 그냥 이번 학기 통틀어서 과제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평가했으면 좋겠다. 물론 평가 방법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충분할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으로 듣는 제 수업, 배드민턴 수업에서 기술적인 어떤 향상을 원한다.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오시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40명 중에 어떤 친구는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배드민턴 해왔던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도 계속 클럽에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뭐 기술적인 향상을 원한다. 사실 그거는 저희 강좌에서 좀 힘들어요. 저희가 원하는 이 배드민턴 이 강좌는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는 원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라켓을 잡고 공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브는 어떻게 하고 하이 클리어는 어떻게 하고 그 정도. 공을 잡고 넘겨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 뭐 우리가 영상 보면 막 스매시 강하게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연인들이요. 서로에게 잘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가 아마 우리 강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술적인 게 스텝, 그 다음에 라켓 잡는 거, 기본적인 운동은 다 가르쳐 주겠지만은 거기서 더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농구 선수를 한 15년, 20년 했거든요. 서장훈 선수가 저랑 그 동갑이고 제가 한 살이 좀 많았는데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현주엽 선수가 사실 실질적으로 제 친구예요. 동기예요. 물론 친구라고 해서 친한 사람은 아니고 경기장에서 몇 번 만나고 뭐 시합에서 경기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되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10년 전에 배드민턴을 1년간 쳤어요. 전문가인데 레슨도 받고 정말 배드민턴 빠져서 살았었는데 저희가 운동할 때는 뭐 또 라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배낭에다가 돌 넣고 이렇게 산 뛰고 이랬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옛날 영화 보면 에이, 설마 이런 거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코치님들이 뭐 선수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돌을 넣어서 초등학생이 그걸 메고 계단을 오르고 산을 뛰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어깨가 자세히 보면 쭉 처져 있어요. 어릴 때 성장기 때 그래서 가방을 메면 자꾸 벗겨져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배드민턴을 10년 전에 정말 즐기고 전문가한테 1년 정도 교육받고 강의도 하고 뭐 이랬었다가 제 몸에 사실 좀 무리가 왔어요. 어떤 허리나 무릎 쪽에 너무 빨리 그 퇴화가 진행되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이 사실 걷는 거 외에는 큰 운동을 좀 만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실기도 할 때 조금 디테일한 어떤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는데 배드민턴 강의를 딱 맡고는 좀 되게 고민이 빠졌어요. 왜냐 그러면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걸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건 제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방학 때 지인들 찬스를 통해 가지고 부산 외대에는 배드민턴 특히 배드민턴 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감독님도 계시고 국가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외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가 이제 연결해 주셔서 제가 그분 밑에 가서 방학 기간 동안 내내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또 선생님하고 그 감독님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나름 너무 좋았어요. 뭐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접근을 못할지 몰라도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이 또 즐겁게 강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좋은 분을 만나서 감독님과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과연 생활체육으로서의 배드민턴과 전공으로서의 배드민턴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당연히 감독님도 저랑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외대에서 강의를 할 때 생활체육으로 들어오는 학생, 그러니까 교양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학생들한테 뭐 기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왜냐 그러면 15주이기 때문에 체육과 학생들 전공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내용이 다르다. 그 학생들은 또 가서 이 전공을 살려서 지도를 해야 될 지도자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져야 된다 성격이.
그 부분까지는 저랑 공감했었어요. 그리고 교양으로서의 배드민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라켓을 잡을 줄 알고 그리고 공을 줄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여기서 기쁨을 느껴서 졸업하고 난 뒤에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는 이 교양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운동생활을 여러 운동생활 중에 하나를 또 플러스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교양 수업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양으로서의 지금 배드민턴 저희들 수업은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또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15주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뭐 여러 가지 빼버리면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라켓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공을 넘겨줘야 되고 어떻게 공을 잡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면 이 강의는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나 못해 어떻게 해? 이렇게보다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수업 안내를 좀 드릴게요. 9월 한 달 동안은 이론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실기를 잡아놨었거든요. 실기를 다 했었는데 일단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9월 5주를 수업을 해야 돼요. 영상을. 우리가 수요일 날이라서 9월 2일 날, 9월 9일 날, 9월 16일 날, 그리고 9월 23일 날, 그리고 마지막 9월 30일 날이 추석인데 공문에 보니까는 그 추석에도 영상은 올라가서 수업을 영상을 올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기말고사 되면 강의가 몰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주 9월 30일까지는 전부 다 영상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서울 30일 날 연휴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9월 30일까지는 보셔야 되고 9월 30일 날 제가 그 다음 달 10월 달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꼭 30일 날 영상 올리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는 9월 30일 날은 정상 수업을 한다. 영상 강의가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요, 실기를 좀 빼고, 저희가 지금 이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배드민턴의 역사라든지, 배드민턴의 어떤 기본 자세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한 달 동안 이론 강의를 좀 할 거거든요. 거기서 중간고사를 좀 낼 생각이에요. 집필평가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한 달 동안 이론 강의를 좀 충실히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 클래스에다 올리잖아요. 이 클래스 시스템에다가 끌어올리는데 이 볼 수 있는 영상 기간 설정이 학교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강의다 그렇죠. 그럼 수요일 날 딱 들어야 될 시간대만 영상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영상을 그 시간대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는 또 학생들은 일주일이라고 또 알고 있더라고요. 영상 시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기간이 아니라 그렇게 배제를 해달라고 지금 올라가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1학기 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간 영상을 열어놨어요. 기간을.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계속 게을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 들으세요. 물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3일 정도는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3일 정도는 열어놓을 생각인데 그 시간에 바로바로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돼요. 왜냐면 지나고 다음에 들으면 되지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러다 보면은 다른 영상 강의도 들어야 되고 점점점 제한테 숙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해야 될 강의 시간에는 꼭 들어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영상 강의를 신라대학교 이 클래스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왔고
얼마만큼 받고 그리고 언제 나갔는지가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신라대학교는 아니었는데 부산대학교에서도 제가 준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49%는 제가 A 플러스 A 줄 수 있는데 다 A 플러스 주고 싶었는데 3명이 걸린 거예요. 3명이 똑같이 같은 점수대가 나와서 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서 한 명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다. 과제 낸 것도, 그 다음에 점수도, 뭐 출결 상황도. 날짜는 틀리지만 이 평가 기준이 다 똑같아서 되게 애를 먹다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걸 뭐 찾다 보니까는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학생이 강의 시청한 시간이 딱 들어왔어요. 강의 들어온 시간을 보니까 두 학생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학생이 3일을 지나서 그 강의를 출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준상대 평가기 때문에 B 플러스를 받아야 되고 두 사람은 A 플러스를 올려가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그러면 굳이 세 사람을 다 내릴 필요 없이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계속 줘야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딱 됐다라고 하니까 학생도 다행히 이 교수님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느껴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좀 학생한테 고마우면서도 저는 좀 미안함이 있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저희 강좌에 발생하게 되면 영상을 언제 시청했는지까지도 제가 여러분들 살펴야 돼요.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루지 마시고, 그죠? 수업을 들어야 될 때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좀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지나서 교수님 뭐 듣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1학기 때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다시 열어주고 제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학생 수가 정말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 되다 보니까는 과제도 너무 많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원칙을 만들어 좀 지켜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일 정도는 제가 시간을 주겠다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그때 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나중에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론 강의를 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이 제출될 거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10월 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일단 9월 말까지 학교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중대본에서 발표되는 것과 어떤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 조금 주춤해서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수업 형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좀 앞에 말씀드렸듯이 40명 중에서 20명은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20명은 또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시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전체 다 이제 대면 수업을 할지 아니면 또 상황이 나빠져서 전체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어질지 그건 이제 또 9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운영 상황 지침이라는 게 매번 저희는 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 ABC가 돼 있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평가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이 조금 서로 맞아야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첫날 저랑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A에 가깝다, 학생은 B에 가깝다, 학생은 C에 가깝다 이렇게 조금 하면 그 학생이 뭐 끝날 때까지 A가 끝날 때까지 B 이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정도만 알면 학생들끼리 게임을 할 때 A 붙은 그룹과 CC 붙은 그룹 게임하면 결과는 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수준을 낮춰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서비스하는 거 하이 클리어 정도만 봐도 저 학생은 어느 정도 치는 학생이구나. 그러면 저 학생과 저 학생이 그룹을 돼서 복식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첫날 만나면 레벨 테스트 정도는 한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교수님 저 라켓도 못 잡아요. 그럼 C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도받아 주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지도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이제 여러분 강의할 때
A그룹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제가 가서 부탁할 거예요. 학생 좀 도와달라고. 저기 지금 보조 강사가 없으니까 보조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저랑 좀 해서 학생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학생은 제가 평가할 때 가산점을 줄 생각이에요. A그룹에서 정말 잘하고 코칭 능력도 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도움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성적 평가할 때는 제가 가산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벨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좀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9월 30일 날 추석에 정상 수업에 등을 말씀드렸고, 밑에 이제 빨간색 두 개는 뒤에 따로 이제 PPT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PPT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공문이 왔던 거였어요. 그 1번 번 변경 전이었죠. 그죠? 실기 수업,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돼 있고 30명 이하 대면 수업. 우리가 40명이니까는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서 반만 수업을 하고 반은 또 영상 수업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번에 보시면 변경 후 돼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20명 초과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해라.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해라 돼 있는데 30일 날 일단 저희들 30일까지는 왜냐면 이게 29일까지는 30 추석이라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내용이 보면은 그 명절 연휴 기간에도 영상 수업을 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저희는 30일 날 영상 수업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2단계잖아요. 그죠? 이게 3단계 가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을 하거나 뭐 휴업이 되거나 수업 운영 방식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지금 나와 있다. 그죠? 그랬어요. 빨리 이게 대면 수업으로 1단계 정도 돼서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 블렌디드 수업은요 학생 수를 절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저희가 40명이니까 20명은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20명은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은 뭐 과제를 내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줌으로 해서 실시간을 송출하는 거였어요.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은 일단 현장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명은 집이나 뭐 또는 공원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고 보고 과제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또다시 과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과제가 점점점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장비를 막 구입을 하고 했던 게 그냥 실시간으로 줌으로 현장에서 바로 송출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서라도 또는 뭐 공원에서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제 제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육관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학생들을 이게 강의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또다시 실기를 해야 되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제가 다시 카메라에 봐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집이나 공원이나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학생들은 또 그 카메라를 통해서 또 저랑 소통을 하고 그러면은 일단 이원화 방송이라 그러죠. 뭐 방송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이원화 방송으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현장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제를 제출하거나 또는 뭐 영상을 보고 또 다시 다른 학습을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교 선생님하고도 통화하고 지인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는 좋은 방법이다. 정말 괜찮다라고 많이 호응해 주셔서 했어요. 다만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자 그러면요. 이 수업을 사실 초등학교 체육쌤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줌 수업으로. 근데 학생들 다 집에 앉아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냥 육상 수업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학생들 팔 운동도 확 가르치고 계단도 뛰어오르고 내려오고 발굽뼈 확 하고 막 이렇게 영상을 보내줬는가 봐요. 왜냐면 학생들이 실기를 해야 될 걸 이제 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다니까. 근데 그때 댓글이요. 학생들이 그리 댓글 달았대요. 우리 선생님 참 고생한다.
선생님 땀 뻘뻘 흘리니 나는 과자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올렸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 선생님이 자괴감에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되도록이면 현장에 있는 사람 말고 어, 잠시만요. 조금만 조절을 해야 되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친구들 말고 여러분들 집에서 시청하시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인근 공원이나 좀 그런 데서 진짜 배드민턴 라켓 들고 가서 좀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상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노트북으로 연결해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상황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하는지 있는데 문제는 학원 체육관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휴대폰을 켜놔야 돼요. 휴대폰으로 이제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글쎄요. 여러분들이 하는 영상까지 제가 보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뭐 공원이나 인근에 가서 또 저는 그걸 활동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하면 아마 이 이원화 방송 줌으로 하는 이원화 방송 수업이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힘을 가져보고 아니면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전체까지 다 송출되고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볼게요. 왜냐 그러면 체육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없으니까 또 휴대폰은 휴대폰 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테스트했던 것도 사실 휴대폰으로 다 테스트했거든요. 휴대폰은 4명까지만 볼 수 있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제가 고민해 볼게요. 아마 우리가 블라인디드 수업을 넘어가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문자나 또는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니까는 메일 보내주신 분들은 메일 보냈다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더 좋고 일단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제 혼자 뭐 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봅시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앞으로 비대면이 지나면 블라인디드 수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차트 넘어갈게요. 옆에 광고 글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조그만 스포츠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헬스장이나 뭐 운동센터에 가서 매번 운동할 때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트레드밀,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어, 잠깐만,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우리가 시간 설정 걷고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계속 제 입에 붙어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호흡할 수 없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마스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구입해서 2주 동안 착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뛰어도 보고 했었어요. 해보니까는 이거 꼭 필요하겠다 운동할 때는.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은 제가 200개를 구입해가지고 넉넉하게 구입해 학생들 다 나눠줬어요. 밑에 지금 3,500원짜리 있죠, 작은 거. 제가 산 거는 5,100원짜리 저 큰 걸 샀는데 3개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3개가 한 세트고 밑에 작은 건 5개가 한 세트인데 이게 반영구적인 플라스틱 돼 있어서 가벼워요. 그래서 씻어 쓰면 돼요. 씻어서 마스크 안에 쏙 넣어서 운동할 때 쓰고 그러면 마스크를 벗거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호흡이 가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번에 블라인티드 수업을 들어가면 반드시 마스크 가드는 조금 개인적으로 구입해 오셔가지고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가격대는 좀 다양해요. 제가 5,100원짜리 사서 썼는데 얼굴 전체를 다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커요. 제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적응이 됐는데 저게 좀 크더라고요. 근데 제일 밑에 3,500원짜리 저거는 학생들한테 줘보니까는 어린 학생들은 이게 편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델이 남자 여잔가 봐요. 여자분한테도 저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담한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좀 작아요. 딱 코하고 입만 딱 맞게 돼 있고 그래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에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 3,500원짜리 같은 경우, 그리고 5,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개만 사면 강의 한 번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관리만 잘 하시면. 그리고 마스크 바깥에다가 반드시 자기 이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리 테이프를 발라 놓으시면 이거 자기 거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이름 다 적어 놓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넉넉하면 사서 다 주고 싶은데 죄송해요. 그러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랑 좀 모여가지고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저희 수업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라고 대화할 때나 또 어디 나갈 때 마스크 가드가 있으면 그렇게 마스크 달라붙는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천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실질적으로 착용해보고 지금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믿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열매짜리도 있고, 저건 제가 구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준비물을 좀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배드민턴 라켓은 개인적으로 다 들고 오셔야 돼요. 예, 요거는 어느 대학을 가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잘 없어요. 개인이 들고 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하나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물론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몇십만 원짜리예요. 되게 비싸고 되게 가벼운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 거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배드민턴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가격대가 조금 낮은 거 구입해 좋아요. 한 개짜리도 있고, 되도록이면 2개 세트로 판매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친구랑 해서 하나씩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단점은 뭐냐,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엘보가 올 수도 있고 어깨가 힘들 수도 있는데, 기초 과정이 있는 분들은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풀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저렴한 거 라켓은, 개인 라켓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운동복장, 운동화는 꼭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오거나 그러시면 여러분들 활동하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시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 물수건도 좀 준비해 주시고, 땀을 되게 많이 흘려요. 제가 요번에 그 외대 감독님한테 가서 이렇게 사사 받을 때는 옷을 3번씩 들고 다녔어요. 여름에다가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계속 갈아입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이제 대학생쯤 되면 옷을 자주 갈아입으셔야 돼요. 무슨 말, 우리 고등학교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 남자들만이 했던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꼭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벌옷을 들고 다니시면 좀 크게 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옷을 갈아입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편한 운동 복장과 운동화, 그 다음에 물수건, 그 여벌옷 정도. 운동화는 뭐 자기가 신었고 활동할 때 편하면 돼요. 꼭 배드민턴화를 신어야 되냐, 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내가 뛰고 달리고 움직임이 있어서 이 신발이 막 나를 방해를 하지 않을 정도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이 되게, 체육관이기 때문에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게 좀 좋아요. 너무 이렇게 미끄러지는 신발차는 좀 위험하니까는 그렇게 정도 좀 주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스크 카드 안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구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 평가 방법은 옆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면 왼쪽인가? 보면 성적 평가 방법 나와 있었죠. 출석 3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과제를 지금 이걸 좀 바꿀게요, 여러분. 제가 과제를 2개를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하나하나를 얘기했었는데, 이걸 좀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은 과제를요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중간고사를 30점으로 올릴게요. 그러면 출석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10점. 그럼 100점 만점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계획서 올릴 때 여러 번인데 올렸는데, 자료를 만들 때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못했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출석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러면 과제는 하나 10점만. 그게 더 낫겠죠? 예, 과제를 2번 내는 것보다 1번 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고사도 이제 이론 수업이니까는 30점 배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석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는 10점.
그래 뭐 유의사항이 물론 이제 비대면 수업 전환 시 평가 항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과제는 한 개만 나가는 걸로 뭐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과제 한 개만 나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그 기준이 이렇고요. 뭐 9월 영상 강의 이론 뭐 점수 산정지 참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론 강의 들었던 시간까지도 한번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앞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1학기 때는 그냥 절대평가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한적 절대평가를 해서 A 등급, 그러니까 A 플러스로 4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명이잖아요. 40명에서 40%, 뭐, 그렇게 정도만 A에서 A 플러스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음, 제가 점수, 글쎄요, 저는 보통 이 준상등 평가를 했던 대학에서는 그냥 학생들한테 A 플러스, B 플러스, 그 두 가지로만 평가하겠다라고 했고, 진짜 B 플러스도 안 되는 학생들은 정말 그 밑에 점수까지 내가 떨어뜨리겠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출석도 하고 과제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B 뿔, A 뿔, 이렇게 해서 평가를 끝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준상대 평가였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출석도 잘 되고,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평가 방법에서 40%가 안 되면, 그 이학생들은 그냥 B 플러스가, 인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절대, 저희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학생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결도 안 되고, 과제도 지금 제대로 제출도 안 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B 플러스 이하로도 지금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건 이제 개인 자기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을 다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교 규정이고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기시험인데 실기시험은 준비는 다 했어요. 벌써 아마 서브 라인에서 점수를 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업 중에 그 서브 넣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도 해볼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 산정을 해서 기말 시험을 볼 겁니다. 예,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있거나 또는 또 뭐 개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저 평가 방법이 출석 30, 중간고사 20이야 30입니다. 그죠? 그 다음 기말고사 30, 과제는 한 개만 나간다는 거. 과제 한 개 10점, 30, 30, 30, 10점.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화면 상태가 좀 이상하네. 지직거리는 것 같네.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화면 상태가 이상하네. 네, 교양,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뭐, 대충 하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많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수강 정정 기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어떻게 수업 방향이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내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이 수업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수업은 다음에 들어야 돼, 아니면 뭐 내가 옮겨야 되겠다, 수강 정정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얼굴 보고 얘기하면 하하호호 이런 얘기도 좀 주고받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공략을 하나 걸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략이냐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끼리 좀 경기를 시켜서 그 레벨에서 우승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라켓을 줄 수는 없고 너무 비싸서 그 라켓을 줄 수는 없고 뭐 학교 식사권 정도? 그죠? 제가 1학기 때는 학생들에게 좋은 집콕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생활지원금 뭐 그것도 제 강의료 해서 30만 원을 학생들 이름으로 해서 기부도 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런 강의를 세계 노래와 문화 듣는 학생들, 신라대 학생들이 전부 다 동참해서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좋은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가 30만 원 기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과제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100명 중에 다 6명인가? 6명을 저희가 이쪽으로 초대했었어요. 제가 이 광안리거든요. 초대해서 여기서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또 학생들과 또 대화도 좀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집콕놀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해서 영상 과제를 받았거든요. 그 영상 과제에서 우수한 성적 또는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마트에서 교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뭐 좋지 않겠죠, 그죠? 아니야, 농담이고 저도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주고 같이 호흡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교양 강의가 저희 수업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이벤트를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넣읍시다. 넣어서 그렇게 게임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 이제 구내식당 중에 제일 좋다는 곳이 제가 그 어디라고 좀 들었거든요. 거기가 되게 작식이 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식사권 정도는 제가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뭐 수업 중간중간에 시간이 되면 같이 점심도 같이 먹으면 좋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번 한 학기 동안 적어도 교양 수업 배드민턴 수업 들어와서 최동일 교수님이랑 보낸 한 학기가 즐거웠다, 재밌었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전혀 배드민턴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학점은 따야 되고 시간 맞추다 보니까 배드민턴밖에 없어. 뭐 대충 이따 성적만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지금 수업을 들어오시면 모두에게 피해가 돼요. 왜냐 그러면 수업하러 와가지고 휴대폰 만지고 저 구석에 가서 딴짓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그 시간은 자기에게 운동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즐기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쭈삣쭈삣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모습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좀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강의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좀 실력을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는. 그래서 배드민턴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즐겁네, 내가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즐겁게 하다 가야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더 좋은 의견, 예를 들면 교수님 C그룹끼리 한번 토너먼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A그룹끼리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이벤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는 저쪽 친구랑 한번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접근해 주시면은 이 한 학기 교양 강좌 수업이 좀 즐겁게 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지금 화면 지지직거리고 갔는데 잘생긴 얼굴이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좀 즐겁게 수업하자고요. 그리고 9월 2일 날입니다. 9월 2일 날 1차시, 예, 오늘 1차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배드민턴 역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한 차시가 지날 때마다 그립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배드민턴 뭐 규격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배웠다가 10월 달에는 현장에서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 친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생활 방역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벌써 애기들도 감염된다고 시작하니까는 또 변종도 생기게 한다니까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부터 실천하고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친구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고,
마스크 안 쓴 사람한테 마스크 써라 했다가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같죠. 그거를 싸움거리 너를 생각해서 또 너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라는 의미인데 그걸 뭐 버스에서 폭력 사건 일어나고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선한 에너지를 계속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꼭 마스크 쓰고 생활거리 유지하고 요즘은 이제 커피숍에 가도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 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활화해서 꼭 여러분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서울 인근에 갔다 온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또는 그런 사람하고 노출된 우리 학생들이 있거나 또는 이후에 조금 코로나 증상이 있는 발열이나 이런 것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꼭 연락을 먼저 주세요. 괜히 나는 괜찮아 해서 출결했다가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면 위험하니까는 어,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고 서로 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주고받도록 합시다. 그죠? 저 역시도 항상 조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